오즈의 마법사는 미국 작가 프랭크 바움이 1900년 발표한 동화 이야기입니다. 1939년에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감독 빅터 플레밍이 뮤지컬 영화로 제작하여 아카데미상 최우수 음악상과 주제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도로시로 출연하고 있는 배우 주디 갈랜드가 직접 부르는 오버 더 레인보는 누구도 가보지 못한 무지개 저편의 풍경을 보다 사실적으로 묘사합니다. 캔자스에 살고 있는 소녀 도로시가 강아지 토토와 함께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오즈라는 나라로 떨어지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즈의 마법사를 찾아가면 집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라는 마녀의 말에 도로시는 오즈의 마법사가 있는 에머랄드시를 향해 떠나고 가는 동안 뇌를 갖고 싶은 허수아비, 심장을 갖고 싶은 양철나무꾼, 용기를 얻고 싶은 사자를 만나 여정을 함께합니다. 이 오즈의 마법사를 경제학자가 읽는다면 과연 어떨까요? (1900년에) 쓰인 동화 오즈의 마법사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낯선 곳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도로시라는 소녀에 관한 이야기죠.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 이야기가 19세기 후반 미국의 통화정책을 풍자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1880년부터 1896년까지 미국의 물가는 23%가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물가 하락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폭적인 부의 재분배가 일어났죠. 서부에 살던 대부분의 농민들은 동부의 은행들에게 빚을 진 상태였기 때문에 물가가 하락하자 농민들이 진 부채의 실질 가치는 증가했고 은행들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1891년에 결성되어 농민의 이해를 대변한 정당인 대중당 정치인들은 은화의 자유 발행을 허용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의 미국은 금본위 제도 하에 있었으므로 금의 양이 통화량과 물가를 결정했습니다. 은화 자유주조 주장이 채택되었다면 통화량이 증가해 물가가 상승하고 농부들이 진 부채의 실질 부담도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은화 자유주조에 대한 논쟁은 점점 가열되었고 1890년대에 주요 정치 쟁점이 되었습니다. 1896년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은 은화 자유 주조를 지지한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브라이언이 지금까지도 기억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에서 한 연설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의 이마에 가시면류관을 씌우지 마라. 인류를 황금의 십자가에 못 박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이언은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윌리엄 맥킨리에게 져 미국은 금본위 제도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오즈의 마법사 작가 크랭크 봄은 중서부의 기자였습니다. 그는 어린이들을 위한 이야기를 쓰면서 당시 중요한 정치 논쟁에 참여하던 주역들을 토대로 등장인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경제사학자 휴 로코프는 1990년 저널 오브 폴리티컬 이코노미에 게재된 논문에서 오즈의 마법사의 등장인물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죠. 도로시는 미국의 전통적 가치, 토토는 절대 금주주의자, 허수아비는 농부들, 깡통나무꾼은 산업근로자들, 겁쟁이 사자는 브라이언, 난쟁이족은 동부 사람들, 사악한 동쪽의 마녀는 클리블랜드, 사악한 서쪽의 마녀는 맥킨리, 마법사는 공화당의 의장 한나, 오즈는 금의 무게 단위인 온스의 줄임말, 노란 벽돌길은 금본위 제도. 이 동화에서 도로시는 결국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지만 그녀가 노란 벽돌길을 따라가서는 아니었죠. 길고 위험한 여행을 하면서 도로시는 마법사가 자신과 친구들을 도울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신 도로시는 자기가 신은 구두에 마법의 힘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1939년에 개봉된 영화 오즈의 마법사에는 도로시의 신발이 은에서 루비로 바뀌었습니다. 은화 주조론자들이 논쟁에서는 졌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이 바라던 통화 공급 확대는 이루어졌고 물가는 상승했죠. 1898년 금광업자들이 알래스카의 클론다이크강 근처에서 금광을 발견했고 캐나다의 유콘과 남아프리카의 금광에서도 금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과 금본위 제도를 사용하는 다른 나라들의 통화 공급이 늘고 물가가 상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15년 이내에 미국의 물가는 1880년대 수준을 회복했고 농부들은 빚을 갚기가 수월해졌습니다. 이 책의 작가 프랭크 바움은 이 동화를 통해 도로시와 친구들이 모험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결국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마법은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일러줍니다. 경제학자 입장에서 오즈의 마법사는 동화일까요? 경제 풍자 소설일까요?